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양대 증시는 1% 넘는 하락불을 켠 채 마감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된 키워드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또 한 번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발 어퍼컷을 맞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신다면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만 살아남았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시총 탑10 종목 중에서 모두 다 파란불을 켜게 됐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테마주 위주의 좀 종목 장세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장에 이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향연을 펼쳤던 하루였습니다. 1심의 판결을 180도 뒤집은 어제 무죄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무더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무려 10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세는 상당히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장중 변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연 이틀 급등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건 인맥주에서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투심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가장 세게 받았다면 오늘은 일자리와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투심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살펴보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주말 사이에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아직까지 산불 피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진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사망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통계 작성 이래에 산불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시장에서는 수급이 정말 한정된 가운데 어떤 쪽으로 투심이 쏠릴까 보니까 결국에는 산불 피해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립식 모듈형 주택의 지원 필요 가능성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모듈식 주택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SY와 SY 스틸텍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31조 규모의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면 하루 만에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예외겠지만 결국에는 관세가 25%나 부과가 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관세보다 무려 10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동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업종이 자동차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예외일 것이다 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환호감을 보였지만 정작 관세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부품들까지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그리고 공매도 재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1%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트럼프가 이제 25%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모든 이제 수출 자동차에 품목을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였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불 역시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우려감이 표명되면서 그러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발표될 게 이제 PCB 경제지표 연준이 주목하는 경제지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게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기술주가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의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 테마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기도 했었고 상위 종목들에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대다수가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였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2심이 무죄로 나오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었고, 추가적으로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이제 2심의 결과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을 출마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 유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야기가 되면서 이제 우원식 관련주라든지 반사이익 관련주들이 죄거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근데 무죄가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2거래일 연속 지금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종목군들마다 저항선에 걸친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더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반면에 이제 시총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로 좀 랠리를 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기존의 대장주였던 오리엔트 전공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 형지 그룹주 역시도 상승세를 랠리를 좀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형지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하시려면은 형지 그룹주라든지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인데 시총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건 앞서 이제 말씀드린 형지 INC라는 종목군인데요. 자, 일봉보다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더 이어가 보면요. 자, 기존의 과거 박스권 구간이 1,000원대에서 1,300원 부근까지 박스권 랠리를 매 주마다 1월 달부터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그리다가 이번에 이제 2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서 불안감에 투매가 쏟아졌죠. 그리고 결과가 무죄로 나오고 난 순간부터 고개를 들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과거의 저항 라인이 어딘지를 파악하면서 공략을 했더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상한가에 안착한 만큼 저항대인, 단기 저항대인 1,300원 부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신건설 역시 보시면은 자,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대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몸통 부근까지 본다면요. 6만 원대가 상단이고 하단이 38,000원이에요.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현재 3월 달 말까지 반복적으로 6만 원 갔다가 3만 원대 갔다가 반복적으로 지지와 상승을 반복적으로 나타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큰 랠리를 달리면서 6만 원대 부분까지 터치한 배경이 과거에 이때 12월 달에 물렸던 사람들 그리고 1월 달에도 과거에 매수했다가 보유했던 그런 분들이 이번에 좀 이때 올라왔을 때 본전 매도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지금 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함께 챙겨주셨으니까요. 차트의 흐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포인트의 키워드는 산불과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포인트도 그리고 두 번째 수익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이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오늘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선택할 쪽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가 아직까지 좀 진압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화가 되고 있지 않은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산불 피해가 지금 3일에서 6일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불이 바람 때문에 지금 산불 피해가 더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람이 거의 자동차로 따지면은 시속 60km 정도의 이제 강풍 때문에 산불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 인력이 지금 500명밖에 지금 투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그러므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긴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거주지를 잃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임시 대피할 모듈러 주택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투심이 작용해서 뭐 SY라든지 SY 스틸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고, 뒤이어서 뭐 보험이라든지 혹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런 쪽도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산불 피해 관련주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화재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화재도 연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지하주차장에서도 아직도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그런 사건 때문에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탄력을 더 받아서 화재 관련주가 오름세를 좀 보이면서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탄소 중립 그리고 스크린클럽까지 좀 부각받으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Y라든지 SY 스틸텍이 시간 내로도 좀 오름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요. 자, SY 역시 이거는 월봉인데요. 한 캔들 하나가 매 월을 가리키고 있죠. 자, 보시면은 매 월마다 최근 기록을 같이 보면요. 3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박스권 구간을 다지고 있던 그런 찰나였어요. 보시면은 올해 3월 달,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 상단은 5,000원 부근에서 항상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빈번하게 출현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6,000원까지도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결국에는 윗꼬리가 출현하면서 다시 4,000원 이하까지 내려온 이력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8월 달부터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 월마다 4,0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5,000원 부근까지 11월 달에도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고, 다시 한번 4,0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1월 달에 4,8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의 성향을 보면은 이 종목은 5,000원대만 오면은 돌파한 이력도 있지만은 거의 매도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존 같은 경우는 4,000원 이하가 고로 매수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보면서 5,000원 부근을 돌파 여부를 보면서 산불 화재 피해가 아직도 진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비 소식이 혹시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셔라 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지만 그래도 매매를 해야겠다, 시장의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박스권 매매를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자동차입니다. 이제 주 말로 가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자동차 종목들이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우려감이 듭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관세 타격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미 수출 규모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게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 전반적으로도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자동차 종목들 앞으로 반전의 트리거는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좀 자동차의 우려감 때문에 현대차도 한 5% 정도까지 좀 눌림을 좀 받으면서 장대 음봉이 좀 출현을 했었는데요. 모든 자동차 품목의 관세를 25%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트럼프 발언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받았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가 이제 라이브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리핑이 어떤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초청으로 인해서 미국행을 한번 했었었죠. 하면서 이제 트럼프 역시 현대차는 관대하게 좀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23만 원까지 오름세를 좀 보인 이력이 있고 자동차 부품주 역시 같이 동반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 건설을 하고 투자를 단행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관대안이라는 그런 발언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까지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만약에 현대차가 제외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좀 방문을 한 만큼 개인적으로는 좀 제외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현대차와 그 기아 부분에 대해서만 차트 흐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품 관련된 종목들까지 뭔가 챙겨보시려면 일단은 두 종목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두 종목은 차트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브리핑 더 이어가 보면요. 네. 자, 앞에 보시는 건 현대차 일봉입니다. 현대차 일봉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기존에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고개를 든 구간이 이 20만 원대인데요. 자,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20만 원 이하까지만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때가 23만 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11월 달에 보인 적이 있고요. 다시 한번 12월 달에 반복적으로 20만 원 부근까지만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라인인 23만 원대까지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띠면서 주가가 박스권 구간을 다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3월 달까지 이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장기간의 조정을 받았었죠.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20만 원 이하까지 내려온 순간 다시 한번 바닥을 지지하더니 23만 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박스권 구간에서 작년 11월 달부터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23만 원에 매수했던 분들이 이번에 당연히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매도 심리가 작용을 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모든 품목에 부과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제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는데요. 4월 2일 날 만약에 다시 현대차는 제외한다고 발표를 하면은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수가 있고 다만 박스권 하단 부근인 20만 원까지의 하락세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을 보인다면은 매수존은 20만 원 이하가 매수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와는 조금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대형업종 중심으로의 상승을 주도했던 어제 시장과는 달리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약세가 이어지게 됨에 따라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킴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2607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하루 만에 또 약세로 전환하게 됐는데요. 707선에서 파란불 킴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들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또 이름을 올리게 된 삼성전자입니다. 0.65%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주, 이 중국에서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이 반도체주들의 약세는 이어졌지만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담아갔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함께 보도록 하시죠. 3.45%, 2.10% 하락세였습니다. 이 미국 관세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향후 4년간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세는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오늘 미국 관세 25%가 또 부과가 될 것이다. 오는 4월 2일부터 또 시행된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은 담아갔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한국항공우주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네이버와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하나오션과 하나비전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그리고 방산업종들을 매도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과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특히 코스피에서도 엇갈렸지만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비전에 대해서 오늘 기관은 담아갔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하이브, KTNG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오늘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등과 2등으로 팔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아도 오늘 외국인은 담아갔었지만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하나오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갔었던 종목이 조금 달랐습니다만 특히 기관에서는 두드러지게 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과 엔터주들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에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주와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HLB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6.16%의 상승이고요. 보영 1.85%의 하락세지만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바이오플러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쿨로봇,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그리고 휴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사실 외국인은 이 조선 기자재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매도 종목으로 보시면 기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리노공업과 테크윈 같은 종목들을 함께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2.76%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기관의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매수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SM과 노머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 모두 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 엔터주와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요. 오늘 기관에서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대부분 엔터주를 담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5.5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증권가 리포트가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됨에 따라 오늘 종가 25,000원대에서 종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36,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시켜드렸던 웅덩이 기법을 적용시켜서 소개시켜드렸던 SG글로벌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하였었는데요. 오늘도 웅덩이 기법과 이제 일정 캘린더를 접목해서 이제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앞서 웅덩이 기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는데요. 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웅덩이 기법은 단기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관련주가 잘 가면은 정치 테마 관련주 중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박스권이 포착이 된다든지 혹은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미래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포착되는 거를 포착하고 나서 들어가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웅덩이랑 더불어서 일정 캘린더,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가 있는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키면은 이 시그널이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웅덩이 기법이라는 거는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매 포지션이 4가지가 있는데 매매 포지션까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는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인데요. 제가 공략주로 소개시켜 드릴 때 이 1번과 2번 웅덩이가 포착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공략을 하는지, 혹은 이 3가지가 모두 포착돼서 장기적으로 공략을 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바닥 부근이 이제 10,000원이면은 이 10,000원 부근을 이제 좀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더 적중률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글로 보면 어려우니까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일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유증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15% 이상 급락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을 뛸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단기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다시 추세가 돌아서면서 다시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웅덩이 신호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첫 번째 추세 전환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11일 날 자, 밑에 하단에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35만 원 부근에서 웅덩이가 출현을 하였고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뀐 순간부터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었고 거래량이 요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더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70만 원대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밀렸을 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드론으로 이제 방산보다는 드론이 더 이제 효율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포착일로부터 무려 189%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예시 종목을 함께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비철금속을 4월 2일이 다가올수록 비철금속을 봐야 된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자, 항상 트럼프 1기 때부터 비철금속이 항상 주목을 받아왔었고요. 이번에도 2기 때도 좀 주목받으면서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좀 트럼프가 두드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가 부과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구산업이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가 총 3회 정도 출현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15일 날 처음으로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출현했을 때가 가격이 3,700원대였는데요. 자, 보시면 3,700원대를 하회할 때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모두 출현하였고, 그리고 나서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면서 추세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단기 웅덩이나 추세전환 웅덩이가 2회, 3회 정도 발생을 하면서 하단 부근에서 중심선 부근에서 추세 타면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대금이 들어온 순간부터 순간까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니까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웅덩이 첫 포착일로부터 무려 63%나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6,000원 부근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군인데요. 이 또한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의료기기가 외형도 내형도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술 이전 수수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신규 상장할 때부터 통상 신규주는 상장일로부터 이제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이하는 항상 눌림을 거의 주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보시면은 26,000원 부근에서 50% 이상 이하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웅덩이가 출현을 하였고, 이 13,000원 부근에서 한 2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12,000원 부근, 12,500원까지 재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웅덩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가 다시 2만 원대까지 터치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1월 22일 날 웅덩이 신호 첫 포착일로부터 무려 54%나 오름세를 보였고, 웅덩이 기법과 일정만 알았더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까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제가 지금 매 월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일정 캘린더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위 칸은 지난주고 아래 칸은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를 포착해서 들어가자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GS 글로벌을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었죠. 되돌림을 다시 보이면서 이때 당시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SG에너지가 개별 면담을 참여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되돌림을 보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 오름세를 보이면서 목표가에 터치를 하였고요. 보시면은 25일 날, 26일 날, 27일 날 일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나델라 CEO가 한국을 방한하면서 AI 투어를 하면서 기조연설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자, 일정 캘린더가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은 GS 글로벌부터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두드리면서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개별 면담까지 할 예정이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한 3번 정도의 웅덩이가 출현을 하였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제가 공략주로 들고 나왔을 때 웅덩이 3개가 출현했는지 혹은 1개가 출현했는지 보면서 단기로 접근할지 장기로 접근할지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GS 글로벌은 단기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웅덩이 3가지가 모두 포착됐을 때는 12월 9일 날 2,500원대를 하회할 때였고 2,500원만 하회하면은 다시 한번 엔벨로프 상단 부분까지 박상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2,800원대를 두드리면서 신호 포착일로부터 30%의 시세를 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됐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예시 종목으로 함께 보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인데요. 일정 캘린더에 3월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한 기조연설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적어놨었고 일정 캘린더만 봤으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는 확률이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더라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 선띠 아래로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실 겁니다. 자, 빨간색 선은 2만 원대인데요. 자, 보시면 2만 원대만 하회를 하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실 거예요. 12월 달부터 이제 2만 원 이하로 18,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2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매매 포지션이 단기 포지션이라면은 요만큼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은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요 라인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22,000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29,000원까지 올라가는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2만 원대만 항상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빈번하게 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박상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29,000원까지 2월 4일 날 고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취소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AI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면서 매출이 다시 하향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차익 매물과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3월 달 초에 2만 원대까지 내려가고 나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고요.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 2만 원대에서 2배 정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하더니 결국에는 25,000원 부분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통상
이상 2만 원대만 내려오면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를 우리는 포착해 볼 수가 있었겠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방한 기조 연설 일정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지 보고 들어갔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9일 날 신호가 처음 포착이 된 순간부터 2만 원대부터 고점까지는 무려 98%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다음 종목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자, 마지막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로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일 때 이 종목 역시 15%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6,3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선을 제가 쭉 그어봤습니다. 종목군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박스권 하단 부근이 5,300원 부근이고요. 5,300원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3번 정도 반복적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00원에서 6,200원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결국에는 돌파도 못하고 하단도 지지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2월 달에 7,700원까지 AI 붐 때문에 같이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었었죠. 12월 10일 날 박스권 하단 부근에 웅덩이가 처음 포착됐을 때 잡았더라면은 무려 126%나 오름세를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했더라면은 요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일하게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잘 했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보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25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방한 일정을 앞두고 최근에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가 15% 이상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요즘 어려운데 어려운 시장에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많은 신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선취매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웅덩이 기법, 그리고 이 일정 캘린더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웅덩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수익률 한번 보고 가시죠. 네, 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3월 7일, 3월 6일부터 저희가 좀 출발을 했었고, 종목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한국첨단소재로 48%가 넘는 수익률 가져다 줬고요. 나머지 종목들 10% 안팎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리뷰를 받아볼 종목이 이 GS 글로벌인데요. 3월 말쯤에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월 20 며칠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었고, 이 종목이 1차 목표가를 터치가 나왔습니다. 3월 21일 추천 종목으로 3월 24일 고점 기준으로 3,200원 터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조정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GS글로벌은 앞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박스권 행보를 좀 그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글로벌 차트를 함께 보면요. 자, GS글로벌 일봉 차트인데요. 12월 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9일부터 2,5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9일도 2,500원까지 하락했을 때 2,800원까지의 오름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2,500원까지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단기 웅덩이가 출현해서 단기 목표가를 3,175원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 2,500원 부근이니까 만약에 들고 있다 못 팔았다라고 있으신 분들은요, 2,500원을 좀 지지해 주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 글로벌까지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종목이 클로봇인데요. 오늘 이슈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떴습니다. 클로봇 살펴보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좀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이제 PCB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온다면은 기술주가 다시 고개를 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알아볼 텐데, 클로봇은 이제 지능형 로봇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이제 주주총회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발언에 힘입어서 요즘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 역시 단기적인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대차 역시 내일 개발자 컨퍼런스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고 가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동을 하면서 이제 클로봇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정의선 회장이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신기술을 투자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요.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오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제 준공식이 열렸었는데, 이제 가동을 본격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정도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1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생산 거점으로 AI라든지 혹은 로보틱스라든지 5G 그런 기술에 대거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 기반에서 유연 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물류차 대신 물류 로봇이 자체적으로 부품을 운송을 하고 근로자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협력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기준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제가 네모 박스를 쭉 그어봤었는데, 자, 밑에 이제 기사를 함께 보면요.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자,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판 로봇 국내 판권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이 수요가 늘어나서 매출도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클로봇은 내일 바로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26일 날에도 로봇 소프트웨어 미래 전망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었고요. 이때 당시에 로봇에 대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김창구 대표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AI 기술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생활 업무 환경에 필수 요소가 될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향후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글로벌 로봇 제조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봇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 같이 또 부각받아서 동시에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달 역시 중국 로봇 일정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클로봇은 추세가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자, 웅덩이가 지금 빈번하게 한 4회 정도 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달에 5,000원일 때 5일 정도, 6일 정도 5,000원 정도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조정이 끝난 걸 암시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파동을 그리기 시작을 했었죠.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웅덩이가 모두 출현했을 때 보시면요. 1번과 2번 웅덩이가 출현했었죠.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서 눌림 구간에서 재차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3월 12일 날은 무려 24,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웅덩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웅덩이가 다시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에 성공하면은 전고점 부근인 21,000원까지도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고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엔벨로프 하단 부근인 17,4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기법에도 맞고요. 웅덩이 기법이 4개나 떴습니다. 내일 주총이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될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22,000원, 손절가 17,4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채팅창에서도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길 권해주셨고, 목표가로는 22,000원, 손절가 17,400원 다시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은 어떤 포인트들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라이브로 그렇죠.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잘하는 게 강약 조절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좀 약하게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좀 관대하게라고 네. 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까지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공격적으로 매파적으로 좀 그쵸. 얘기를 한 만큼 트럼프가 이번에는 좀 완화적인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미선물도 강보합권을 띄고 있는 만큼 이번에 내일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도 잠 못 드는 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새 감기 기운이 막 돌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푹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들어오신다면 이 공략 기법에 대해서도 배워가실 수가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푹 주무시면서 아래 채팅창 들어오셔서 전략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공대원 멘토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